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시 윌리엄 3세의 국채 발행과 대채무 시대가 열린 때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영국 왕실은 전시다 뭐다 해서 돈을 많이 빌렸고 1697년에는 정부가 빌린 단기 자금만 500만 파운드를 넘었어요. 근데 윌리엄 3세 이후에 윌리엄 3세의 처제인 앤 여왕이 즉위를 하면서 1701년부터 1714년까지 이어질 스페인의 왕위 계승 문제로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영국의 부채가 또 늘어나서 1000만 파운드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11년 영국의 단기 채권 중 900만 파운드를 갖고 있었던 채권자들은 정부 관리와 영국 무역 주식회사라는 이 왕실의 옥새가 찍힌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우스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사우스 컴퍼니는 국채를 가지고 있던 채무자들이 만든 회사인 겁니다. 처음에 이 사우스시 컴퍼니는 영국의 60만 파운드의 왕실 채무를 대신 부담해주는 대가로 사우스시 제도의 무역 독점권을 획득합니다. 사우스시 제도라는 곳은 지금의 페루랑 멕시코만 일대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사우스시 컴퍼니에 술, 식초, 담배 등의 물건에 면세권을 부여를 했고 초반에는 이게 되게 잘 먹혔어요. 근데 이 문제는 당시 남아메리카 무역을 스페인이 전부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어디의 왕위 계승 문제라고요? 스페인의 왕위 계승 문제? 영국은 반대편? 그래서 1713년에 스페인과의 협상을 통해서 스페인령 서인도 제도의 노예 수출 독점권인 아시엔토를 얻어서 영국 정부가 이 사우스시 컴퍼니에 양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무역 거래로 얻은 이익의 25%를 스페인에게 떼주고 대신 노예 수출 독점권을 얻는 거예요. 근데 무역해서 25% 떼주고 나면 얼마 남아요? 얼마 안 남아. 그럼 이제 돈이 될 만한 건 유일하게 노예 무역이죠. 근데 노예 무역도 멕시코, 페루, 칠레 이런 데로만 운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1718년에 스페인과의 전쟁이 또 시작이 되면서 스페인에서 영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우스시 컴퍼니가 더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1720년 1월에 영국 의회에서 나라에서 빚진 3천만 파운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국채 상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이 사우스시 컴퍼니의 회사 경영진들이 국채전환 사업으로 바꾸게 됩니다. 무역에서 국채전환 사업이 된 거예요. 마침 경쟁사였던 잉글랜드 은행이 이 국채 입찰을 포기했고 이때다 싶었던 사우스시 컴퍼니는 모든 국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거 전부 다 국채를 떠안아 주겠다는 얘기예요. 당시 영국 정부의 총 부채는 한 5천만 파운드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중에 2천만 파운드는 잉글랜드 은행이랑 동인도 회사랑 사우스시 컴퍼니가 나눠서 갖고 있었고 개인 보유 국채 역시 1,600만 파운드에 달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1,500만 파운드가 중도 상환도 불가능하고 이자 지급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국채였는데 이 개인 보유 국채랑 중도 상환이 어려웠던 1,500만 파운드의 국채를 사우스시가 전부 떠안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약간 혹하겠죠. 이거 다 떠안아 주겠다고? 근데 그냥 회사 하나가 이거를 다 떠안아서 괜찮겠어? 이거 가능하겠어? 이거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영국 의회는 2개월에 거쳐서 논의를 합니다. 이거를 사우스시 컴퍼니에 줘도 될까? 아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우스시 컴퍼니에서 이걸 털어요.
잘 생각해봐. 앞으로 스페인이 모든 식민지에서 사우스시 컴퍼니가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줄 거고, 그렇게 되면 사우스시 제도의 풍부한 자원으로 영국의 금값이랑 은가슴 떨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 멕시코가 금광을 팔아서 영국의 목화랑 양모를 수입을 할 거래. 하고 있대. 그러면 사우스시 컴퍼니가 여기 금광도 먹게 되고, 또 여기 스페인의 식민지도 자유무역하게 되면 우리는 관세를 낼 필요도 없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는 거야.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라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꼬신 거지. 정말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야, 이거는 진짜 투자 안 하면 너네들 바보다? 라는 식으로 꼬셨고, 결국 1720년 4월 7일 영국 의회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사우스시 컴퍼니에 국채를 매도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사우스시 컴퍼니는 약 3천만 파운드의 채권을 사들였고,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서 파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3천만 파운드가 있어요. 근데 3천만 파운드를 채권을 만들어서 팔려면, 만약에 100파운드의 채권을 100파운드의 주식으로 바꾸면 수익은 0이에요. 100파운드만큼의 채권을 100파운드의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팔면 이익이 없어. 근데 이 100파운드의 채권을 200파운드의 액면가 주식으로 팔면 이걸 15만 주만 전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만 주는 우리 갖고 있다가 이거 좀 시장가가 올랐을 때 팔면 우리한텐 이득인 거야. 이게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주식 액면가와 시장가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주식의 액면가란, 예를 들어 회사를 설립을 할 때 그 투자자들, 주주들한테 투자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돈을 받고 대신 이거를 우리 회사에 주식이야 하고 주식을 줄 거 아니야. 근데 이 주식을 얼마짜리로 나누어 줬느냐 하는 게 액면가예요. 뭐 5,000원짜리 주식으로 줬느냐, 1,000원짜리 주식으로 줬느냐, 이 정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용돈을 10만 원을 받아요. 근데 10만 원을 5만 원권 2장으로 받느냐, 만 원짜리 10장으로 받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선택하시겠어요? 딱히 상관없죠. 그냥 결국 절대값인 10만 원만 나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액면가예요. 겉으로 보이는 가격.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 겉에 보이는 그냥 주식의 겉표면에 적힌 가격인 거고, 액면가를 비싸게 정했으면 주식 수를 적게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3천만 파운드의 채권을 100파운드로 만들어서 30만 주를 발행을 하느냐, 아니면 200만 파운드를 만들어서 15주만 발행을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큰 돈으로 발행하느냐, 작은 돈으로 발행을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똑같잖아. 3천만 파운드를 뭐 100파운드로 내든 200파운드로 내든. 자, 그러면 이제 액면가로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겠죠. 이거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변하는 걸 시장가라고 불러요. 이 회사의 전망이 밝으면 액면가에서 출발은 하지만 시장가인 시가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액면가를 200파운드로 정해서 발행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 근데 이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해서 10배 상승을 했으면 이 주식은 2,000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사우스시 컴퍼니는 과연 성장을 해서 시가가 점점 비싸질 수 있을까요? 비싸졌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가가 보증하는 회사잖아요. 국가의 국채를 산 회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또 독점무역도 하게 될 거고 금광도 얻게 될 거래요. 심지어 이거를 사면 국가의 부채도 덜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도 좋아지고 건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성장할 건 분명한데요. 이렇게 1720년 4월 12일 사우스시 컴퍼니에서 3배의 이익가로 100만 주를 발행했는데 이게 순식간에 그냥 팔려버립니다.
이렇게 비싸게 팔았는데 다 팔리네? 하니까 4배로 뛰어요. 4배로 해서 100만 주를 또 팔았는데 이게 또 다 팔려요. 몇 시간 만에 팔렸어. 3시간, 4시간 만에 다 팔려. 장난 아닌데? 이거 그냥 뭐 내기만 하면 다 사가네? 더 올려도 되겠다. 그래서 이 사우스시 컴퍼니의 한 주당 가격이 1720년 1월에는 100파운드였어요. 근데 국채를 입찰한다는 소식만 돌았는데도 300파운드로 3배가 뛰더니 주식을 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5월에는 700파운드가 됐고 6월 24일에는 최고치인 1050파운드를 찍습니다. 정말 10배 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성장이에요. 자, 그러자 런던에는 주식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식 광풍이 불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10배가 뛰었어, 이 주식이. 그러면 어때? 나도 할 수 있겠다. 사실 사우스시 컴퍼니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국채 사가지고 주식만 발행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사가는 거잖아. 그래서 사우스시 컴퍼니 외에도 이것을 벤치마킹한 다른 회사들이 이거 사기만 하면 50배 배당금 챙겨드립니다. 이거 지금 빨리 사세요. 사우스시 컴퍼니 못 봐서 이거 빨리 사세요. 이거 우리 회사가 더 뜁니다. 이러면서 거품 회사를 설립을 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다가 이 사우스시 컴퍼니의 주식을 사야 되는데 점점 거품 회사들한테 이 돈이 가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사우스시 컴퍼니의 주가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자 사우스시 컴퍼니에서 다른 회사들이 무단으로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버려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사우스시 컴퍼니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것을 계기로 거품 방지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1720년 7월에는 영국 정부가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 라는 회사 100여 개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이 100여 개의 회사에 속하는 주식회사랑 주식 거래를 하면 벌금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때 잠시 시장이 급냉합니다. 그래서 사우스시 컴퍼니가 도산을 할 거다 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소문이 퍼지기가 무섭게 갑자기 8월에 스페인으로부터 남미 전 지역 항구에 자유무역을 할 수 있다. 드디어 사우스시 컴퍼니가 해냈다. 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새로운 금광을 발견했대. 라는 소식이 퍼집니다. 사우스시 컴퍼니의 주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국가가 보증하는 회사니까 절대 망할 리가 없다 라는 생각에 옆집 김씨가 벤츠를 샀고 앞집 박씨가 빌딩을 샀대요. 세상에, 소문의 진위 여부는 모르겠고 내가 안 살 수 있어요? 아니죠. 나도 사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더 큰 바보 이론입니다. 더 큰 바보 이론에 따르면 거품 경제에서 투기꾼들은 항상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사는 바보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큰 바보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바보처럼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지만 이 이후에 또 더 멍청한 사람이 새로운 더 비싼 가격에 이 물건을 구입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로 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멍청하지만 나보다 멍청한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겠지 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더 이상의 바보는 없고 거품이 꺼지면 우리 모두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를 썼던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런 풍자를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런던에서 온 사람들에게 누군가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묻자 사우스시 주식이요 라고 대답했다. 다른 누군가 영국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냐고 묻자 사우스시 주식이요 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주요 무역품과 산업이 무엇인지 묻자 사우스시 주식이요 라고 대답했다 라는
풍자를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죠? 영국이 미쳐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절대 사우스시 컴퍼니는 망하지 않을까요? 에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남미 전 지역 자유무역? 스페인이 그걸 왜 줘요? 금광이 발견됐다고요? 뭔 소리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싹 다 거짓말. 사우스시 컴퍼니에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는 주식을 무조건 올려서 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식이 올라간 거고, 근데 정점을 딱 찍고 나서 더 이상의 더 큰 바보는 등장하지 않았고, 이미 거품방지법이 생기기 직전에 정부 관료들이 이미 주식을 다 팔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슬금슬금 이 소식을 먼저 접한 사람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9월 첫째 주가 되자 사우스시 컴퍼니의 주가는 700파운드로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막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니, 그래도 누군가가 더 사는 척을 하면 사람들이 혹해서 사지 않을까? 해서 사우스시 컴퍼니에서 자체적으로 주식을 더 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 하락을 막기란 역부족이에요. 일주일이 지나자 640파운드, 그 다음 날엔 540파운드, 그 다음 날엔 400파운드. 실시간으로 두두두두두 떨어져요. 그러자 9월 12일에 사우스시 컴퍼니는 잉글랜드 은행에 도움을 요청했고, 잉글랜드 은행이 이것을 도와주겠다라고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400파운드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670파운드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잉글랜드 은행이 왜 도와줘요? 지금 사우스시 컴퍼니 언제 망하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게 또 거짓말이다 라는 소문이 도니까 670파운드까지 찍었다가 또 500파운드 찍었다가 다음날 또 400파운드 찍었다가 결국 9월 29일 날 사우스시 컴퍼니의 주가는 시작점인 120파운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톱니바퀴 동전을 만들었던 뉴턴도 7,000파운드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일찍 투자를 해서 100%의 수익을 올렸었어요. 근데 뉴턴은 이렇게 빠르게 치고 빠졌는데 팔고 나서도 계속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주가는 점점 오르고, 조만간 영국 정부가 식민지를 스페인에 넘기고 대신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던 남미 지역의 무역권을 넘겨받는다라는 정보가 돌고, 또 금광이 발견됐다라는 소문이 돌고, 그래서 뉴턴이 주가 최고치를 찍은 7월에 추가 매수를 감행합니다. 에이, 모르겠다. 나 이미 100% 받았으니까 안 망할 거야. 가자! 이래가지고 돈을 더 투자를 했어요. 추가 매수를 감행한 이후에 주식의 거품은 후다다다닥 꺼지게 되고 폭락을 하고, 뉴턴은 황급히 주식 전량을 매도했으나 자기 재산의 90%에 달하는 2만 파운드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0억? 이때 뉴턴이 남긴 말이 상당히 유명하죠.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결국 이 투자자들은 관련자들을 처벌해라 라고 주장을 했고, 어영부영 영국 의회가 갑자기 이렇게 또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진정해 하면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우스시 컴퍼니가 그냥 이걸 판 게 아니에요. 그냥 100파운드 줘? 이거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분기식 납부 방식을 이용해서 판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일정 가치의 증권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이걸 판 거예요. 빌딩 하나를 담보로 잡고 만약에 1000파운드면 그냥 매달 50파운드씩 갚아가는 거예요. 애초에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거품 붕괴 당시 사우스시 컴퍼니의 순 자산이 3,700만 파운드 정도가 됐대요. 생각해봐요. 영국의 국채가 시작이 3천만 파운드였어요. 근데 거품이 붕괴했을 때 이미 사우스시 컴퍼니의 순 자산이 3,700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사들의 자산이 2,400만 파운드예요. 이사들은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거품 방지법이 생길 때쯤에 최고가를 찍었을 때 이미 다 팔아둔 거야. 이쯤 되면 이제 떨어지겠다 싶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아주 정당하게 이룩한 겁니다. 의회 사람들한테 사우스시 컴퍼니의 주식을 좀 주고 뒤에서 요거를 좀 턴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거품방지법을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얘기를 한 거지. 이거 거품방지법 지나고 나면 떨어질 거니까 지금 이거 받은 거 다 팔아두세요. 이런 식으로. 결국 주식을 매도한 정부 관료들은 해임이 됐고 당시 90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챙겼던 재무부 장관은 런던 탑에 수감됐어요. 고위 관리들의 재산은 200만 파운드를 몰수를 해서 당시 할부 주식 청약자들 있죠. 담보 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스시 컴퍼니가 무너지자 이때다 싶었던 잉글랜드 은행은 사우스시 컴퍼니를 아예 인수해버렸어요. 그래서 국채 위탁 판매권을 획득을 해서 그렇게 런던 은행 업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이후 이 잉글랜드 은행은 영국에 금융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영국 정부를 도와주면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켰어요. 그리고 왕실에서도 힘들 때 잉글랜드 은행에 도움을 요청했고 안정화가 되면 이 잉글랜드 은행에 대가를 지불하는 정도로 이렇게 서로 돕고 돕는 관계로 지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잉글랜드 은행을 왕실의 마지막 히든 카드라고 불렸고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으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